안녕하세요. DSL 인턴 유동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Reflection Language Agents with Verbal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그 LLM에 해당하는 에이전트가 파라미터를 직접 업데이트하지 않고 피드백을 줌으로써 행동을 강화하는 그런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컨텐츠를 보면요. 이게 근간이 되는 어떤 백그라운드나 그 베이스로 삼고 있는 기본 모델들과 인트로덕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실험과 그 제가 생각하는 한계와 거기에 대한 후속 연구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먼저 파스타를 만든다고 가정해 볼까요? 파스타를 만들 때 우리는 만약에 지식이 있으면 바로 행하겠지만은 보통 제가 레시피를 잘 모르면은 액션을 하거나 서치를 하거나 함으로써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행동을 합니다. 이처럼 보통 문제를 풀 때 저희는 추론만 하지 않고 액션도 동일하게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LLM에서 COT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추론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와 별개로 또 액션을 LLM에 이용한 연구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멀티모달의 데이터를 어떤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랑 테이블 데이터를 텍스트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또 행동을 하는 텍스트로 내뱉는 행동에 대해서 또 대응시켜가지고 행동을 하는 그런 액션을 액션을 LLM을 액션에 사용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리즈닝 또는 액션만 하게 되면 한계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추론을 할 때 본인의 파라미터에 한해서 가지고만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지식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잡한 문제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액션을 단순히 시행하게 된다면은 이 단순한 태스크는 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액션을 하고 또 액션을 하고 이런 플래닝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액션과 리즈닝을 통합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리액트인데요. 이는 리액트는 리즈닝을 통해 가지고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플래닝을 하고 좀 컨트롤을 한 다음에 액션을 하고 액션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옵저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또 생각을 해 가지고 액션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예시를 보면요. 핫스팟 QA라는 데이터에서 뭐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애플 리모트 말고 또 뭐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스탠다드와 COT에서는 아이팟이라고 그냥 답을 했는데 액션을 하게 됨으로써 서치를 하게 됨으로써 좀 더 외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서치한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결과를 바로 답함으로써 프론트 로우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오답을 내게 되었는데 그 리액트 같은 경우 액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떠웃을 추가함으로써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어떤 걸 검색하겠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추론 과정을 거침으로써 올바른 정답에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리액트 작동 방식인데요. 이에 대한 어드밴티지로는 되게 이해하기 쉽고 디자인하기 되게 쉽다. 그리고 또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이렇게 또 실험을 해봤는데 그것보다 간단하면서도 훨씬 아웃퍼폼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실행 과정이나 추론 과정에 대해서 다 보이기 때문에 되게 트러스트 월시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계점으로는 만약에 생각이나 어떤 추론 행동이 잘못되면 이후의 것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리비전이나 피드백 과정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셀프 리파인인데요. 셀프 리파인은 어떤 LLM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달라고 뭐 메일을 보낸다고 할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말은 빨리 나한테 데이터 보내줘 라고 하는 거겠지만 이건 약간 사회 통념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통 양식에 맞게 생각을 거치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셀프 리파인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떠오르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곱씹어 보고 리플렉션하고 리파인함으로써 셀프 피드백을 줌으로써 이걸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셀프 리파인인데 이를 LLM한테 적용한 것이 셀프 리파인입니다. 셀프 리파인은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내가 LLM이 처음 다이렉트한 답변을 내놓았을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답변을 하는 그런 리파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과 리파인을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풋 X가 오게 되면 Y 제로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요. 이 아웃풋에 대해서 피드백을 달라고 피드백 프롬프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F 피드백 T에 해당하는 피드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처음 인풋과 그리고 처음 아웃풋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리파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리파이는 결과를 다시 이게 피드백에 넣어달라고 하고 피드백을 출력한 다음에 또 피드백과 이 전 스텝의 결과를 또 넣음으로써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해가지고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게 어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요. 밑에를 보시면은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코드를 짜줘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너무 브루트 폴스하다. 공식을 좀 사용해라 라고 하는 피드백을 하니까 좀 더 간결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화에 있어가지고 좀 그 시커에게 좀 더 관심을 보여라 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고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이게 어떤 거는 10% 어떤 건 30%까지 이렇게 오른 경우인데 이것도 장점이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직관적이고 단순하면서 그러면서도 되게 엄청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LLM만 써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약점으로는 여기서 나타나는 태스크가 되게 단순한 태스크라던가 아니면 QA 형식의 QA에 대해 앤서를 하는 건데 좀 멀티플하게 시퀀설하게 액션의 연속으로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직 제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단점이 있었다.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제안을 한 게 리플렉시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시온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인트로덕션을 보면은 이 리액트라던가 툴포머, 허깅 GPT, 웹 GPT 같이 그 LLM을 이용해가지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걸 API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럼 이런 액션을 하는 모듈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보통 강화학습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강화학습을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은 일단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데 그게 막대한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강화학습에서 어떤 행동이 더 올바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인컨텍스트 러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너무 파라미터가 크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길어지게 되면은 처리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화학습에 대해 일단 기본적인 전반적인 개념만 빠르게 훑고 넘어가면요. 일단 에이전트가 있고요. 에이전트는 행동을 하는 주체로서 LLM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엔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엔바이러먼트는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게 되는 어떤 환경인데 이 에이전트가 환경이랑 어떤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리워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그 리워드가 좋게 나오고 못하면 리워드가 나쁘게 나오는데 그걸 스칼라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스칼라 값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 스칼라 값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리워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화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이고요. 근데 레플렉시온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직접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리워드를 주어질 때 엔바이러먼트로부터 스칼라 값이 아니라 스칼라 값도 물론 줄 수 있겠지만 언어로 나타낸 어떤 시멘틱한 어떤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 시멘틱한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하는 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그 시멘틱한 어떤 피드백을 받고 그 행동을 수정하게 되는데 일종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프롬프트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됨으로써 미스테이크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메모리에 점점 저장을 하고 그 피드백들을 기반으로 점점 행동을 수정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례를 두고 이게 보게 되면은 익스플로레이션 단계에서 어떤 뭐 펜을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태스크가 있다고 할 때 익스플로레이션에서 먼저 일단 펜을 집어야겠죠. 펜을 집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계속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벨루에이션 단계에서 미리 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이 현상은 할루시네이션이다 라고 하는 어떤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리워드를 받은 거죠. 안 좋은 결과라고. 그렇게 리워드를 받게 되면은 리플렉션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니까 스토브 버너 1에는 팬이 없었어. 왜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른 스토브에서 펜을 꺼내야겠다라고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토브 버너 2에서 펜을 얻게 됨으로써 그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랑 리즈닝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때까지 인트로덕션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메소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액터, 이벨루에이터, 셀프 리플렉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액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나 어떤 액션을 생성하는 주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COT라던가 리액트라던가 다양한 모델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정을 하고 실수를 기억하는 데 있어가지고 메모리를 활용합니다. 액터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하게 되면은 이거 이벨루에이터로 갑니다. 이벨루에이터는 리워드를 주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액터가 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판단을 할 때 이것도 랭귀지 모델인데 태스크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즈닝 태스크 같은 경우는 정답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디시전 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뭐 펜을 스토어 버너에서 빼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식으로 LLM한테 판단을 하게 해서 휴리스틱하게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는 피드백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에 대해서 이벨루에이터는 리워드를 주게 되고요. 그 리워드를 바탕으로 그 액터가 했었던 행동들과 그리고 리워드와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피드백을 생성하는 것이 셀프 리플렉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메모리가 있는데요. 메모리는 롱텀 메모리와 숏텀 메모리가 있습니다. 롱텀 메모리는 리플렉션에 해당했던 피드백들을 저장하는 곳을 롱텀 메모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숏텀 메모리는 그 단기적으로 직전에 했던 액터의 행동의 연속들을 숏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숏텀 메모리가 이벨루에이터 셀프 리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피드백을 액터가 받게 됨으로써 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액터와 이벨루에이터 셀프 리플렉션 셋 다 LM인데 이를 초기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에 행동을 해가지고 이를 이벨루에이터에 넣어가지고 일단 리워드를 얻고, 그 리워드를 바탕으로 그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으면 이를 메모리에 넣고요. 그래서 메모리에 넣은 것을 기반으로 다시 행동을 하게 되고, 다시 평가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또 피드백을 넣어서, 그래서 이걸 또 메모리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모리가 꽉 찰 때, 메모리를 보통 3으로 하는데 메모리를 계속 넣어가지고 계속 정답을 맞출 때까지 계속 트라이얼 에러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실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ALF 월드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이는 어떤 집이라던가 어떤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인터랙티브한 월드에서 뭐 멀티플 스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펜을 찾는 거라던가 파인딩 오브젝트라던가 뭐 그런 문제들을 푸는 건데, 멀티플 스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텍스트 월드로 대응을 시켜 가지고 랭귀지 모델이 행할 수 있게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리액트로 하고, 그리고 액션의 제한은 30개 액션이 풀로 하게 하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3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밑에 부분이 베이스라인이 되는 리액트이고 위에 부분이 리플렉션인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를 계속 하더라도 성능이 별로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피드백을 주지 않고 그냥 실패한 흔적만 주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큰 성능을 향상을 하지 않다. 그러니까 LLM은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백트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드백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핫팟 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QA 위키피디아 기반의 QA 데이터셋인데요. 이는 COT를 기반으로 하되 COT의 리플렉션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COT가 아니라 리액트를 할 때에는 그 API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COT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부에 있는 파라미터 지식을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되는데, 리액트에서는 서칭이라는 모듈을 넣게 됨으로써 그 검색을 하도록 행동을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이즈는 3으로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OT랑 리액트는 트라이얼이
계속 되다가 하더라도 성능이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리플렉션을 추가한 COT 리플렉션, 리액트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점점 성능이 나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라는 것도 보게 되었는데요. 에피소드 메모리는 그 리플렉션이 아니라 COT를 했을 때 오답에 도달했을 때 그 오답에 도달한 흔적을 컨텍스트로 넣는 것을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존이 되는 COT보다 자신이 실수했던 걸 넣음으로써 더 성능이 올랐는데 이는 실패했던 것을 이렇게 맥락을 줌으로써 더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피드백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MBPP와 휴먼 이벨리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는 자연어가 주어지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파이썬 코드로 변환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좀 랭귀지 어거노스틱하게 적용할 수 있게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러스트로 또 번역을 해봤고요. 수행을 했는데, 네,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되는 GPT-4에 대해서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하게 본 거는 MBPP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보다 오히려 2% 정도 낮게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는 딱히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휴먼 이벨 같은 경우는 MBPP보다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태스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피드백을 주면은 이게 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 잘 작동할 컴플렉스한 부분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겠지만은 MBPP가 좀 단순한 태스크라고 하면 오히려 피드백을 주는 게 그냥 풀 수 있는데 피드백을 주면서 더 노이즈가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네, 들어서 한번 공유 드렸고요. 그리고 아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베이스 모델은 그냥 GPT-4에다가 코드 생성하라고 한 거고, 참고로 이 데이터는 그 휴먼 이벨 중에서 가장 어려운 데이터 50개를 뽑아가지고 평가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에 대해서 GPT-4한테 그냥 풀어보라고 하는 것과 테스트 제너레이션 오미션,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리워드가 없는 건데요. 이것이 너가 생성한 답변이 맞는지 틀린지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다시 계속 푸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드백은 제공하고, 그리고 셀프 리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은 제공하지 않고 그냥 맞고 틀림의 여부만 이렇게 생성한 거라 볼 수 있고, 리플렉션은 둘 다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피드백을 제공한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베이스라인보다 더 못했는데요. 그 이유라고 하면은 직접 이게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서야 이 코드만 보고는 LLM이 아직은 이게 잘 작동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피드백을 잘못 제공했기 때문에 코드가 더 안 좋아져서 베이스라인보다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플렉션은 없는데 그 맞고 틀림만 있는 경우에도 베이스라인보다는 그래도 떨어지진 않았지만 베이스라인과 똑같았는데 이 경우 맞고 틀림이 있어도 피드백이 없으면은 더 성능이 나아질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더 LLM 스스로 리플렉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용을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리미테이션을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리미테이션으로는 일단은 이제 셀프 리파인을 하나의 단순한 태스크에서 멀티플한 스텝을 거치는 태스크로 적용을 변환을 한 건데 이것이 정말로 이게 노벨한 건지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동 방식으로 보면은 메모리가 추가된 거 말고는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생성을 수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코드를 보니까 메모리를 사용을 할 때 약간 동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전의 세 개만 가지고 이걸 컨텍스트로 넣어가지고 행동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좀 더 메모리를 다이나믹하게 사용을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은 이전에는 그냥 랭귀지를 이용한 태스크였는데 액션을 활용하는 태스크에서 이거를 셀프 리프레션 형태를 제공했다는 점, 그 점은 좀 큰 컨트리뷰션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는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로우업 스터디라고 하면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하는 좀 메모리를 동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터디 단계가 있습니다. 스터디 단계는 되게 다양한 태스크를 풀어요. 다양한 태스크를 풀면서 자신이 틀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다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태스크, 잘 풀지 못한 새로운 태스크를 보게 되면은 그 태스크에 대해서, 컨텍스트에 대해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애들이랑 유사도 비교를 해서 유사한 애들 한 몇 개를 가져와 가지고 이 자신이 했던 실수에 대한 피드백을 컨텍스트로 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새로운 태스크를 풀 때 이 피드백을 반영을 하고, 그러면서 성능 향상을 보였다는 이제 내용인데,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메모리를 동적으로 사용한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로는 이제 LLM의 피드백이 그냥 단순한 태스크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행동을 하는 어떤 일에서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LLM을 활용할 때 그냥 LLM의 프롬프트나 아니면 퓨사뿐만이 아니라 뭐 멀티 에이전트라던가 아니면 메모리라던가 되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건 세 번째는 제 추측이기는 한데 좀 미래에는 좀 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행동을 수정하기 때문에 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좀 점점 소수만 사용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 인공지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약간 추측성 결론도 내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별로 안 걸려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그래서 아무튼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